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몰래 하는 일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550억 달러의 새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이상한데 RMP라고 불러요. 이게 뭘까요? 양적 완화 맞나요?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화폐 발행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 부동산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을 것 같으세요? 5%? 10%? 정답은 8.48%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지난 19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른 적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송파구는 20% 올랐어요. 중랑구는 0.76%입니다. 거의 25배 차이죠.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은요. 금 연간 70% 상승, 은 연간 140% 상승. 이건 투자자들이 화폐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곧 강제 조정이 올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큰 손실을 입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 연준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돈이 한국에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야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뒤에 있거든요. 자, 시작할까요? 먼저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미국 연준이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RMP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달 550억 달러의 새로운 돈을 시장에 푼다는 뜻입니다. 신규 국채 매입 400억 달러, 회수분 재투입 150억 달러, 합계 550억 달러.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비교해 봅시다. 팬데믹 당시 연준이 풀었던 돈이 월 600억 달러였어요. 즉, 지금 상황이 팬데믹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지 않고 RMP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은 시장의 경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시장이 출렁이죠. 그래서 연준은 같은 행동을 기술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대중의 감시를 회피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이 이런 긴급 조치를 왜 취하는 걸까요?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2.9조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임계치는 3조 달러인데 이를 밑도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 가격이 고점 대비 43%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국채를 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팔 수 없어요. 왜? 현재 가격으로 팔면 즉시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파산 뇌관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은행 시스템 전체가 연쇄 파산의 위험에 있다는 뜻이고 연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새로운 돈을 찍어서 은행을 지탱하는 거죠.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봅시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매우 이상합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8.48%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을 잡기 위해 역사 데이터를 봅시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기 8.0%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상승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강남권 마이너스 송파구 20.52%, 성동구 18.72%, 강남구 13.36%,
반면 외곽 지역 마이너스 중랑구 0.76%, 도봉구 0.85%, 거의 2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풀려나온 유동성이 안전한 지역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죠. 강남,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 마이너스 확실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만요.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26년 입주 예정량 1만 7,687가구, 2025년 4만 2,611가구와 비교하면 58% 감소한 거죠. 이런 입주 절벽이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현금이 많은 투자자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로 더욱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악순환이죠.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 시장을 봅시다. 2025년 금 가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 트로이온스당 4,520달러.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려면 과거와 비교해야 합니다. 연초 대비 70%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상승률입니다. 은은 더 심합니다. 은 현물 가격 온스당 70달러. 연초 대비 140% 상승, 즉 2.4배 뛰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를 믿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베네수엘라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 미 연준의 긴급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 2026년 초 새로운 연준 의장 취임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달러 약세 예상.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주요 금융기관 전망을 보면 골드만삭스 내년 말 금 가격 4,900달러, JP모건 5,000달러 초과 가능성. 은은 AI 인프라, 태양광 패널 같은 산업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1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한 조치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목표 2 경기 부양. 필요한 조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정책 당국이 선택한 것은 명목상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모순적인 짓을 할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금리를 충분히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이 급감하고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악화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자산 가격은 폭등하는데 생활 물가도 계속 오릅니다. 공식 인플레이션은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급등합니다. 시장은 정부의 통계를 믿지 않게 되고 투자자들은 미래 인플레이션을 미리 반영해서 채권 금리를 올립니다. 정책이 실패하는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상위층은 버블의 수혜를 입어부가 증식됩니다. 자산이 없는 서민층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산 기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결제 통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금을 기반으로 한 더 유넛이라는 통화입니다. 이는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이에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주요국들이 금 보유량을 기록적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금 확보.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수준으로 현금화합니다. 다가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실물 안전자산 편입.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금과 은으로 구성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와 통화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 투자는 선택과 집중. 외곽 지역보다는 강남권 같은 공급 부족 지역에 집중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 연준의 RMP 규모 변화를 주시합니다. 연준 의장 선임, 금리 정책 변화를 파악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결정 피하기.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이성적 결정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미 연준의 긴급 화폐 발행, 한국 부동산의 폭등, 안전자산의 신고가 행진. 이 세 가지는 모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산을 분산하며 단기적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미 연준의 긴급 화폐 발행, 한국 부동산의 폭등, 안전자산의 신고가 행진. 이 세 가지는 모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뉴스를 더 자세히 분석한 영상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